제가 4년 전에 MBA를 하면서 그래도 못 써도 한 3천만 원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을 그때 제가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안녕하세요. 출근길 MBA의 장재용입니다. 출근길 MBA를 오늘 처음 시작하는데 사실 뭐 이름이 출근길 MBA인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출근길에 찍어서 출근길 MBA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대학원을 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기가 어렵다, 회사에서 뭐 희망퇴직을 한다, 뭐 감원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고 이러니까 지금 당장 나한테 해당 사항은 없어도 언젠가는 나에게 닥칠 일일 수 있고, 그렇다면 뭔가를 해야겠다. 저 역시 이제 한 4년 전쯤에 MBA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박사 과정을 할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과거에 이제 MBA를 했던 경험, 그다음에 뭐 이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MBA를 할 때 저의 고민도 비슷했어요. 이렇게 계속 이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다가는 스스로 발전이 없겠다, 뭔가 이 자기 개발을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되게 강했고, 마침 이제 회사에서 물적 시간적 지원을 많이 해줘서 그 당시 이제 MBA를 하게 됐는데,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공부를 하는 절대 시간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업무 강도나 이런 기준이 시험 뭐 통과 기준, 뭐 그다음에 논문 통과 기준 이런 게 낮아요. 그럴 수밖에, 뭐 그게 이제 배려라고 하면 배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것도 사실 통과하기 힘들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공부에 쏟는 절대 시간이 적고, 시험 보고 나면 시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도 시험 보고 나면 그 전에 외웠던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기적같이 사라지잖아요. 사실 MBA를 하고 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MBA에서 뭘 배웠지? 생각을 해보면 딱히 뭐 떠오르는 건 별로 없어요. 이미 벌써 4년 전의 일이니까 이미 제 머릿속에 이 MBA에서 배운 기억, 어떤 지식들은 다 사라졌죠? 그 다음에 엄청 비쌉니다. 대학원마다 다르지만 MBA 같은 경우는 국내 MBA도 한 1년에 거의 한 2,500만 원 이상 들어요. 그러면 2년을 다니면 5천만 원이잖아요. 물론 뭐 다 100% 자기 돈을 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보통 회사의 서포트를 받거나 뭐 학교의 장학금을 받거나 뭐 이런 약간의 이제 혜택들을 받지만, 어쨌든 뭐 한 몇천만 원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MBA를 하면서 학교의 장학금도 받고 이랬지만, 그래도 못 써도 한 3천만 원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을 그때 제가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그러니까 투입되는 시간과 돈에 비해서는 사실은 MBA나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한다 그래서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진 않아요. 뭐 원래 하던 일보다 다른 분야로 전직을 하고 싶다 라거나, 아니면 뭐 나는 지금 한국 기업에 있는데 외국계 기업을 가고 싶어 라거나, 뭐 이런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으면 그 정도를 만족시키는 건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 예전처럼 뭐 MBA를 하면 뭐 이제 시작점이 달랐다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걸 굳이 왜 해야 되냐,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BA를 함으로 해서 얻었던 장점, 이런 거는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과 비슷한 일을 하고 여러분과 비슷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다수가 돼요. 그리고 맨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런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다 보면 어떤 뭐 아이디어나 이런 게 되게 한정적이 되고 시야도 좀 좁아지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MBA를 하게 되면 정말 그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가 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나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교에서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어떤 이런 거 말고도 학우들끼리 같이 이제 뭐 팀 프로젝트를 하던, 뭐 그냥 뭐 하다못해 술을 마시던 이런 걸 하면서 되게 많은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직을 하려고 해도 대학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백그라운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협업,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요. 별거 아니더라도 하여튼 한 명이라도 뭐 배경에 있는 사람을 알아는 게 나쁠 건 없잖아요. 요즘에 조직들이 왜 다양성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해요.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인종이나 뭐 성별이나 뭐 이런 다양성을 얘기하는데, 사실 한국 기업들은 거의 우리는 이제 이 한민족 동일인종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다양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덜 하긴 하는데, 여러분 사실 전공 다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그 다양성을 요즘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다양성 속에서 창의성이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기 때문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직장에서 달성할 수 없는 다양한 자극 이런 것들을 대학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멀티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굉장히 유행인데, 여러분들 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회사에서나 일상에서 쓰고 있는 가면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잘 모르거나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잘 이제 활성화시키지 않는 가면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가면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잘 활용하지 못하지만 되게 또 다른 재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전문성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기회가 회사에서는 보통 잘 없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논리대로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직원들을 일을 시키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어떤 한 가지 페르소나만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만이 강화되는 경향이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회사원으로 계속 살 거는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회사를 떠나서 개인으로, 그러니까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또 다른 페르소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 한 10월, 11월이 보통 이제 대학원 진학 시즌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면접들도 보시고 뭐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굳이 사실은 막 대출을 받아서, 막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까지 꼭 공부를 하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건 안 그래도 대출 받아야 될 건 또 많은데 무슨 학자금 대출까지 받아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게 사실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돌아오는 베네핏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하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앞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이유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한 번 정도는 지금 고민하고 계시다면 도전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